뉴빌드. 서울에서 정말 핫 이슈 단지인 DH 방배 현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또 완전 로또 분양 단지라고 하거든요. 세대수가 전체 3,000세대가 넘는데 그 중에서 1,200세대가 넘는 일반 분양 물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DH 방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대에서 분양하는 브랜드 힐스테이트 윗단계예요. 윗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신경을 많이 썼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평면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스타트! 뉴빌드. 평면이 59A부터 해서 124 타입, 전형적인 24평대부터 42평 정도 되는 평면이 구성되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84A 타입이 세대수가 제일 많거든요. 84A 타입을 우리가 볼 텐데, 자, 84A 타입을 보면요, 확장 기본형에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우리 정비 사업이잖아. 정비 사업인데 포베이는 그냥 일단 무조건 박수 치고 시작해야 된다. 박수 치고 시작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가 지금 분양이 59부터 124까지잖아요. 가격대가 10억 중반부터 20억이 넘어가는데 84 기준으로 보면 20억에서 20억 초반이에요. 최근에 분양했던 그란츠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도 84 타입 같은 경우 가격대가 조금 많이 높았죠. 그거랑도 비교하면서 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현관 들어와서 신발장과 팬트리, 처음부터 박수 쳐야 돼. 신발장 팬트리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다. 그리고 복도가 쭉 있는데 여기 보니까 침실 2, 침실 3, 사이즈는 없어요. 사이즈 주구장창 이야기했는데 사이즈 좀 주세요. 사이즈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후방이장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옵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현관을 들어와서 복도를 쭉 지나서 거실과 주방이 있는데 주방이 보니까 아일랜드 이렇게 해서 순환형 동선을 썼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환형 동선이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벽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간으로 갈 때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 정말 아일랜드, 말 그대로 진짜 아일랜드, 우리가 벽에 붙어 있으면 사실 아일랜드가 아닌데 정말 이거는 아일랜드잖아. 아일랜드 있을 때 이쪽으로 공간 이동성이 용이하다. 자, 그리고 보면 지금 구성상 봤을 때 여기를 알파룸 했는데 알파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옹색하다. 조금 옹색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룸, 여기는 주방 팬트리장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 장식장, 요 지금 보면 뎁스 자체가 좁잖아요. 그러면 요런 것들은 장식장, 여기는 어디 키 큰 장, 여기는 본주방,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봤을 때 발코니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작다. 왜 그러냐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보통 이게 이제 음식물 처리기거든요. 음식물 처리기인데 요거 엄청나게 사용성이 용이합니다. 음식물 처리기가 있으면은 밖으로 나가서 음식물 처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각 층에 일정 공용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 음식물 처리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진 않지만.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층에 공용 공간, 엘리베이터 옆에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고요. 거길 가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문은 열고 나가셔야 되네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 공간에서 여기가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공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리수거를 많이 하잖아요.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렇다면 이 알파룸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지금 알파룸인데 여기 있는 시스템장이라든지 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나 모델하우스를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대표님, 근데 지금 평면도 보니까 네. 현관 옆에 팬트리 말고 그 회색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거기는 뭘까요? 여기 뭐냐면 PDAD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설비 배관 파이프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 쓰는 공간이야. 근데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다 깨부셔가지고 쓰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PDAD 공간. 자, 그리고 거실을 지나 침실로 들어오면 실외기실, 여기 지금 하향식 피난 사다리가 있고요. 발코니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드레스룸이 너무 작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베 형태는 드레스룸이 되게 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요런 거죠. 요런 거. 요만큼을 봤을 때 요만큼 드레스룸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보니까 딱 나눠가지고 주방에 팬트리로 쓰는 걸로 해서 반반 넣어 먹기, 그렇게 된 느낌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평면사로만 봐도 여기 괜찮은데, 여기 세면대가 그 옆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입식 형태로 해서 화장대를 같이 쓰는 개념으로 보고 세면대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화장대를 같이 쓰게 만들면서 부부 욕실 쪽에는 양변기와 샤워부스만 들어가는 형태로 조금 호텔식으로 풀려고 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공용욕실 같은 경우는 뭐 특이사항 없어요. 그죠? 그냥 욕조 있고,
양변기, 세면기 있는 형태입니다. 평면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포베이를 시도했다는 데서 박수를 보내고 기본적으로 좀 무난하게 풀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감재 리스트도 여기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마감재 리스트 한번 보시죠. 자, 마감재 리스트 우리 84 타입을 보면 지금 구분해서 실명 부위가 나오고 공종이 나오는데 수장 공종으로 해서 지금 여기 시트가 돼 있네요. 이건 뭐냐면 이게 여러 개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섞여 있는. 왜 그러냐면 필름 같은 경우 특히나 목창 걸레바지에 들어가고 시트 판넬, 패널로 별도로 들어가고 PVC 창호에도 들어가고 주방 PVC 창호가 서로 컬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필름 컬러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여기 거실 AL 창호네요. 거실 AL 창호는 뭐냐면 PL은 PVC 창호, AL은 알루미늄 창호.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 약간 이게 시스템으로 적용이 됐나? 시스템으로 이건 VR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 통상적으로 AL 창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알루미늄 창호거든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PL 창호보다 단열 기밀성이 좀 떨어져요. 비싼데. 근데 왜 이걸 쓰냐? 고급스러워 보여. 그래서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시트 같은 경우는 PVC고 요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 현대 LNC 제품으로 들어가고 여기 거실 AL 창호는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그 마감재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닥 같은 경우는 기본 품목은 유엔윈우드에서 나오는 이 제품이 강마루가 들어가는데 옵션에서는 원목 마루가 마이스터 제품의 요 제품이 들어간다. 그리고 마감재 컬러는 요런 느낌이다. 요건 어떻게 다 VR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유상 옵션은 다 VR에 표현이 돼 있을 테니까. 자, 요런 것들도 보면 자, 타일 석재 부분에 현관 바닥이 기본형은 유로 세라믹의 요 제품인데 유로 세라믹의 유상 옵션으로 요 제품으로 들어간다. 여기는 이제 포셀린 타일로 다 들어가는데 이태리죠. 그런데 이건 뭐다? 등급 자체가 얘보다 얘가 더 높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마감재 리스트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뭐냐면 보통 이게 마감재 리스트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유럽산 뭐 이렇게만 준단 말이에요. 유럽에는 이태리도 있고 체코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없이 유럽산. 근데 여기는 어떻게 딱 이태리라고 명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칭찬해. 박수쳐. 자, 마감재는 여기까지 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유상 옵션에 대한 거가 좀 상당히 퀄리티 좀 올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V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R 스타트. New build. 자, 현관인데 보는 순간부터 좀 고급스러워. 역시 DH인가? 이런 느낌 살짝 듭니다. 입구 쪽으로 해서 브론즈 글라스로 해서 들어가 있고 하부 쪽도 일상화 수납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 있고 지금 보니까 근데 판넬이 들어가는 형태로 갔는데 여기다가 하부에 또 걸레바지 느낌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디딤성 라인에 같은 자재가 지금 들어간 형태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니까 야, 이거 보니까 진짜 확실히 우드톤이 들어가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야, 이거 느낌 진짜 괜찮은데 거의 뭐 무늬목 같은데 마감재 리스트 한번 볼까요? 자, 일반 가구 현관에서 옵션으로 들어갔는데 옵션 요 제품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바트가 가구 사고 LPM으로 마감되는데 LPM인데 느낌이 괜찮은데요? 손잡이도 매입 손잡이인데 여기 지금 LPM 칼에 맞춰서 요걸 지금 썼네요.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 뭐죠 이거? 야,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보면 단턱이 없잖아요. 단턱이 없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요렇게 지금 한 장이 들어갔잖아요. 600에 1200짜리 타일이 쭉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항상 제가 리모델링장에서 이야기 하잖아요. 600에 1200과 600이 완전히 다른 게 600을 쓰면 여기다가 줄눈 라인 하나 딱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없는 거가 또 차이가 많이 나요. 신경 썼네요. 근데 지금 이 천장에 이 등은 못난이 센서 등 같은데 못난이 사각등으로 보이는데 그건 모델하우스에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연동 닫기를 했을 때 요 삼연동 왠지 방금의 칭찬이 좀 무색할 만큼 야, 여기 왜 또 생뚱맞은 흰색 삼연동이 들어갔을까요? 이거 컬러를 좀 요 컬러를 좀 맞추던가 아니면은 여기는 이 컬러를 좀 맞추던가 뭔가 조금 약간 통일돼야 되는데 갑자기 삼연도에서 문을 닫기 전까지는 해도 괜찮았는데 문을 딱 닫으니까 이 컬러 막 다 섞였어.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자, 그리고 복도를 가면 복도가 지금 보면 여기 딱 그겁니다. 옵션 잔치를 벌려보자. 이게 이제 옵션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옵션으로 해서 마감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거실로 쭉 갔을 때 여기가 지금 보니까 마루가 옵션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루가 얼마 정도 할까요? 금액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어딜 가야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가야 돼. 여기 쭉 가다 보면 여기 바닥 마감재 있어. 자, 보면 84A 타입의 유럽산 원목으로 돼 있는데 추가 옵션 금액이 1900만원. 마루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바닥에 원목의 유상에 마이스터라는 에이전시 업체가
여기 있는 유럽산 마루를 가져왔는데 이 마루가 보니까 독일산인데 어떻게 된다? 가격대가 정말 사악합니다. 지금 84 기준에서 1900만원, 야 124 기준은 2700만원. 와 내용이 좀 사악하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변경해준다는 거겠죠. 옵션을 선택할 때는 필히 해당되는 금액을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거실은 보니까 딱 일단 유리 난간대, 자 그리고 우물천장에 사면 간접 조명으로 다 들어가 있고, 야 여긴 보니까 그냥 뭐 여기 그죠? 여기 전부 다 그냥 타일로 해서 옵션으로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야 저는 주방 이 느낌 너무 좋네요. 이 주방의 느낌이 톤 매칭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느낌이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기본형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순환형 서큘레이션 동선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쭉 뺐어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이건 지금 유상 옵션 같은데 아일랜드하고 지금 식탁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의자가 바 테이블 같은 의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식탁이 거실 한 군데로 들어와야 돼요. 거실 한 군데로. 그게 아니면 이 구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를 우리가 분석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내가 볼 때 무조건 옵션이거든요. 옵션에 대한 가격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보면 주방 고급화가 리바트 고급형이 있고 외상 가구 고급형인데 여기 보면 해커, 라이트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해커하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디 독일산 주방 브랜드예요. 모델하우스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84A 타입이니까 해커로 되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해커가 84A 타입 기준으로 2,890만원. 야, 옵션 잔치를 벌려보자. 지금 바닥에서부터 어떻게 1,900만원 띠링, 주방 가구 해커로 바꾸면 어떻게 2,900만원 띠링. 그렇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열자마자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렌즈 후드 이거 뭔가요? 이거는 근데 아까 옵션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따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고급형 외산 침리용 후드일 텐데 여기 디지털 패널이 아니고 똑딱이 버튼입니다. 똑딱이 버튼. 제가 저번에 원벨리 촬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똑딱이 스틸 버튼인데 엘리카 제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엘리카가 이태리 명품 주방 후드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마감재 통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제가 지금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쿡탑과 전기 오븐 들어간 형태로 들어가 있고, 상판과 미드웨이 쪽은 같이 이렇게 올렸는데 뭐 세레모로 같이 했겠죠. 지금 보면 테크니스가 그냥 딱 12mm처럼 보인다, 그죠? 요런 것들도 신경 썼네요, 그죠? 여기에 해서 여기는 픽스로 가고 여기에 문이 열리는 형태의 프로젝트 창으로 갔다. 여기가 개수대 우측에 식색이 들어간 형태로 무난하게 뽑았고, 요런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요런 느낌도 괜찮고, 여기에 간접으로 조명 딱 들어가는 것도 이쁘게 잘 연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용도실 들어가면, 우리가 아까 다용도실 되게 좀 빡빡할 것 같다 그랬잖아요. 요거 아까 이야기 주고, 여기 음식물 처리기 상당히 편리하다는 거. 기본인지 옵션인지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세탁기가 건조되어 있네요. 되게 좁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다용도실은 좁기 때문에 주방에 있는 용기라든지 이런 거를 스탁하려고 알파룸 쪽으로 있는 그 팬트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를 가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옵션 형태로 평면이 바뀌면서 우리가 알파룸에서 좀 길게 들어가면서 안방 쪽까지 요거를 서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까 제가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좀 작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키워버리고 얘는 작게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싹 들어가면 요렇게 주방 팬트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 대신에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이 커졌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여기도 어떻게 분리수거하기는 힘들다. 자, 그리고 안방으로 가보시죠. 그냥 딱 보는 순간부터 느낌이 딱 옵니다. 이거는 당연히 옵션으로 갔겠죠. 옵션으로 갔는데 열기를 하면 여기도 결국에는 붙박이장으로 안 하고 어떻게 시스템장으로 설치를 하고, 여기 보면 간접 조명까지 들어가는 형태로 갔다. 피디님, 붙박이장이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시스템으로 있는 게 좋아요? 붙박이장이. 붙박이장 왜? 넣을 공간이 많잖아요. 더 많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잖아요. TV가 없잖아요. TV 없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집은 안방에 TV가 없는데요. 하기야, 붙박이장이 있으면 안방에 TV를 놓기가 좀 애매하지. 그래서 보통은 안방에 있는 장을 TV가 들어가는 형태로 디바이드를 구성해서 주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전혀 고려가 안 돼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를 들어가 봐야 되겠죠. 세면대가 바깥으로 나와서 요렇게 2단으로 해서 호텔처럼 여기 하부 쪽에서 선반 형태로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간접을 다 넣었어. 고급스럽게 연출은 했는데, 여기는 어쨌든 세면대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화장을 여기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입식으로 해서 같이 써야 된다. 열기를 한번 해볼까요?
보면 측면 쪽으로 해서 뎁스가 좀 좁은, 대략 봤을 땐 120에서 150 정도 돼요. 뎁스가 좀 좁은 형태의 측면에 여닫이 장 하나 두고 하부 쪽에는 어떻게 서랍장으로 주는 형태로 갔습니다. 효용도 측면에서는 좀 좋긴 한데 살짝 여기에서 여기 좀 살짝 걸리긴 하다 그죠? 가구의 측면이 그냥 바로 노출돼 있으니까 좀 생뚱맞게 뭐지? 막 이런 느낌. 요런 게 좀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런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측면에서 보지 못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는 뭐냐면 탑볼과 언더볼 사이 반 매입볼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들어간 형태. 요런 것들도 상당히 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드레스룸 들어가면 드레스룸은 그죠? 뭐 물론 이것도 다 옵션이겠지만 판넬 타입으로 하면서 어떻게 조명이 들어가는 형태. 시스템 드레스룸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줄 포스트가 전면에 타공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측면으로 되어 있어요. 측면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측면으로 집어넣게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썼다. 그래서 건설사가 요새 드레스룸 부분에 대한 시스템 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자, 욕실을 들어왔어요. 욕실. 욕실은 벽체는 600에 600 그리고 바닥은 300, 600각짜리로 해서 톱매치켜서 정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선반석 올려서 들어가는데 요런 거 좀 디테일이 좀 아쉽죠. 여기 좀 맞추면 줄눈 라인을 맞추면 좋은데 줄눈 라인을 맞추진 않았네요. 자, 그리고 이거 좀 아쉽다. 이 집 보면 이게 그레이잖아요. 이거를 너무 화이트로만 들어가면 이 줄눈만 줄눈만 맨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레이 색깔의 줄눈을 넣어주면 훨씬 더 고급스러울 텐데 왜 이럴까? 알면서도 왜 이럴까? 자, 그리고 샤워 부스는 요런 식으로 해서 경첩이 없는 타입으로 들어갔고 근데 이거 진짜 우리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선합시다. 뭐냐면 이렇게 점점 고급스럽게 들어가는 욕실에서 이런 식으로 유리 코너 선만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안 바뀌어요. 계속 거의 똑같이 이것만 들어가는데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자기소개 좀. 저는 이제 경매를 주로 하는 쿵쿵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집을 하면 살고 있는 거주하는 집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제가 30평대 아파트 너무 가성비 있게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살고 있지 않고 인테리어하고 다시 되팔려고 하는 집을 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미리 한번 쭉 돌아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걸 얼마에 다 했다고요? 이거 975만 원. 975만 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뭐 먹고 살으라고 975만 원에 이거 혹시 반셀프인가요? 아니면 인테리어 회사가? 텀키는 아니고 개별공사로 해가지고 반셀프네. 각 공정별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발셀프인데 근데 참고로 여기가 저 에어컨이 없어요. 내가 지금 땀이 줄줄줄줄 흘러가지고 경매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경매를 얼마나 정도 하셨어요? 지금 한 11년 차? 11년 차.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매입도 하고 경매로도 받고 얼마 매입 받고 하는데 이 인테리어 이거를 한 몇 분 정도 하셨어요? 뭐 사실 숫자는 세알릴 수 없고 숫자 셀 수가 없어요? 그치, 제가 이제 낙찰받은 것만 해도 한 200건이 넘게 받다 보니까, 물론 그 200건을 다 내가 공사를 했다 이건 아니지만, 뭐 원체 많은 그 숫자에 들어가다 보니까 대놓고 세워본 적은 없어요. 제가 엄청난 분을 만났는데. 그래? 여기가 지금 위치가 정확히 지금 검단 네. 검단 지구 쪽에 있는데 실제 이제 요즘 말하는 핫한 검단 쪽에서 살짝 벗어난 왕길역 쪽에 있는 검단 지구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를 이제 경매를 낙찰을 받았다고 하시면 실질적으로는 얼마 정도의 시세인데 얼마에 낙찰 받으신 거예요? 요거는 그 근간에 바로 받은 그 경매는 아니고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뭐 2억대 이게 초반 정도에 이제 낙찰을 받았다가 전세를 한 2바퀴 정도 돌린 다음에 예, 지금 요번에 이제 세입자 나가고 공사를 한 다음에 지금 이제 매물로 내놨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이 촬영도 사실 못해요. 이제 그 잔금을 이제 받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급하게 오늘 얘기를 해서 찍을 것 같으면 오늘 찍어라. 그래서 제가 플랩을 약속 잡고 왔는데 그러면은 혹시 이게 수익률 정도 물어볼 수 있나요? 수익률은 상당히 좋죠. 경매라는 거 일반 시세보다 기본적으로 싸게 받는 거잖아요. 싸게 받고 비과세 받고 하니까 한 차액은 세금이 없으니까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 네. 경매 낙찰을 받을 때도 경락자금 대출 받았으니까 원금도 얼마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원금은 한 5, 6천? 5, 6천에 2년 만에 1억 5천이면 그 단순하게도 3배네요. 그럼요. 저 좀 대리대리. 오늘 우리가 이제 핵심은 인테리어인데 인테리어가 지금 상태 봤을 때는 너무 깔끔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 전 상황이 어딘지 정말 궁금해요. 얘도 거의 한 10년 차 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좀 노후도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매매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요즘 또 시기가 또 부동산 약간의 이제 보합세나 하락세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를 차라리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바꿔서 이제 인테리어를 좀 가성비 있게 해보자 해서 이제 한 거죠. 제가 지금 비포 영상을 봤잖아요. 황골타 할 텐데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 했다는 얘기잖아요. 1,000만 원 미만. 그러면은 공간별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예, 가보시죠. 가시죠. 가보시죠. 뉴빌드. 이 신발장을 필름을 붙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필름으로 감싼집이라고 할 수 있어. 아 여기는 필름으로 가삼집이에요? 왜냐면 이제 옛날에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옛날 트렌드의 월넛 색깔이나 막 이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또 트렌드가 이제 화이트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필름 작업을 한 거죠. 지금 여기는 작업하고 현관은 바닥은 그대로죠? 네, 현관은 그냥 기존에 있는 걸로 해서 그냥 청소만 그냥 한 청소만 하는 거? 근데 현관에 확실히 도화만 바꿔도 느낌이 확 다릅니다. 그치, 그 느낌이. 맞아. 오, 이거 보니까 엔지니어드 스톤 같은 그런 느낌으로 했는데, 좋네요. 요 대리석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한 건 아니고 기존 이제 처음에 분양을 할 때 보통 이제 그 수분양자들한테 대리석을 할래요? 그 다음에 뭐 장판을 할래요? 아니면 마루를 할래요? 뭐 이런 걸 물어보잖아. 처음에 수분양자가 이게 요 거실 쪽만 대리석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이거 근데 타일 아니에요? 타일은 아니야. 너 눌러봐. 아, 그래요? 네. 아, 여기가 지금 주방이네요? 제가 여기서 사실 제일 많이 신경 쓴 부분이 주방이에요. 주거에서 여자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데가 주방이잖아요. 그냥 제가 먼저 질문을 해볼게요. 싱크대 교체하고 이렇게 이제 장 짜고 하면 얼마 정도 들어요? 그래도 이거 몇백만 원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아보고, 이 금액 아닌 것 같아서 부분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견적을 내다 보니까 여기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이쪽에 좀 뭔가 주부들의 그 시선을 잡고 싶은데 그래서 견적을 이제 몇 군데 알아봤더니 최소 500 이상 500? 얘기를 하더라고요. 500? 제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와서 그럼 차라리 부분 조금 성한 거는 좀 살리고 저기 한 것들은 뭐 교체를 하든지 뭔가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상태를 보니까요. 지금 여기가 이제 인조 대리석이란 말이에요. 네. 인조 대리석도 보면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필름으로 네, 교체를 하신 필름으로 거고. 있고. 요렇게 흔적이 남아. 그치. 여기 이제 필름 작업을 했는데.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요렇게 필름을 요렇게 감싸서 뒤에만 이렇게 요렇게. 안에는 어차피 뭐 안 보이니까 우리가 그냥 깨끗하게 하면 바깥에만 이렇게 했고 인조대리석 얘는 사실은 기존에 이제 몇 년 이상 썼으니까 벌써 기스도 날 거고 칼질 막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광 얘를 작업? 그렇지. 이게 전문가가 오니까 먼저 얘기하기 전에 얘기를 하네. 샌딩 작업하고 광 작업을 한 거예요. 얘도 사실 부분 교체를 한 거예요. 물만 예, 불만. 그 다음에 수전도. 수전하고 싱크볼만 12만 원. 완전 가성비다. 그 다음에 요런 것도 하나의 또 팁이에요. 여기다가 기름하고 식초, 뭐 간장 이런 거 넣으면 밑에 바닥이 막 녹슬고 막 기름기 떼 있고 아무리 닦아도 잘 안 닦여요. 청소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네. 아니야. 그래서 아니에요? 얘를 따로 싱크대에다가 얘기를 하면 제작을 해줘요. 이 사이즈만 하면. 그래서 요게 한 2만 원 정도 들어가요. 2만 원. 요거 하나에 2만 원? 네. 그렇게 해서 2개 2만 원이니까 4만 원 들은 거죠. 원래는 이거를 다 하려면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지. 제가 또 하나의 또 꿀팁을 얘기를 하면 가스레인지거든요. 가스레인지도 기존에 있던 것들을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가지고 얘를 교체했구나. 예, 얘를 사다가 쿠팡에서 이 사이즈 재가지고 사가지고 제가 직접 여기다가 이제 끼워 놓은 거죠. 후드 같은 경우에도 새로 교체를 해도 되는데 사용상 기능에는 전혀 문제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필터만 사이즈를 가로 세로 해가지고 팔아요. 그래서 여기 한 뭐 2만 원? 이 정도밖에 안 해. 그래서 사다가 저 반성합니다. 반성이에요 진짜. 진짜? 저 몰랐거든요 이거 파는지. 진짜?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가성비가 훨씬 뭐 사용상에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주방 쪽을 갖다 견적 최소 500, 600 나온 거를 95만 원에 다 해결을 했죠. 95만 원. 와. 요 앞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요게 이제 아일랜드 식탁인데 여기서 주로 이제 식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세워놓으니까 디귿자형 형태가 쭉 공간이 넓어지면서 식탁 테이블로도 쓸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필름 작업하고 그냥 말았는데 뭔가 좀 포인트를 주고 싶었어.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 수납장이 좀 있었어요. 밑에 다. 근데 수납장이 원체 여기는 이 집에 공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여기는 문짝을 갖다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여기다 템바보드를 갖다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이쪽에다가 이쪽이 이제 TV 아트월 쪽인데 이쪽도 기존에 이제 옛날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누리끼리한 타일로 돼 있고 그래서 여기를 그냥 템바보드로 일부분 옛날에는 템바보드를 쫙 해가지고 이제 TV 놓고 이런 게 유행이었다고 하면 요즘은 사실은 이렇게 일부분만 놓고도 또 포인트가 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템바보드로 해서 이렇게 연결성 있게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되게 예뻐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필름 판넬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사실은 타일 옛날 이제 기존에 처음 분양했었을 때 그 타일 같은 것들이 누리끼리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그게 너무 좀 트렌드하고도 안 맞고 좀 너무 구식 같은 느낌이 나서 여기다가 이제 합판을 하나씩 이제 대서 여기 역시도 대리석 필름을 갖다 바른 거죠. 그래서 약간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이 집은 약간 필름지화된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여기 지금 밑에 있는 TV 짱짱은 요것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인테리어 하고 그냥 끝냈다고 하면 좀 뭔가 조금 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도 약간 템바보드하고 어울릴 만한 이런 템바보드 결의 무늬의 TV장을 제가 입주 선물로 미리 갖다 놓은 거죠. 바닥에 이게 2차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있으면 이 찌든 때가 이 타일 사이사이로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그래서 그럼 줄눈 작업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래저래 견적을 좀 알아봤더니 이 줄눈 작업만 저기 앞에 현관까지 해가지고 25만 원. 25만 원? 25만 원에 줄눈 작업을 했죠. 현관하고 현관하고 30평대의 거실 복도를 다 했죠. 25만 원? 25만 원 준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줄눈을 긁어냈나요? 예, 기존에 좀 지저분한 건 긁어내고 위에다가 이제 다시 그걸 줄눈. 다 하는데 25만 원? 네. 이건 25만 진짜 싸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거실상처럼 이것도 지금 주는 건가요? 저런 그림하고 저런 콘솔 테이블은 그냥 제가 입주하시는 분한테 기분 좋으라고 그냥 제가 선물로 드리겠다. 근데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무리 인테리어를 해도 그러네요. 차이가 좀 나요. 맞습니다. 네. 여기가 안방이네요? 네네네, 안방. 안방 같은 경우는 그냥 깔끔하네요, 그죠? 네, 그냥 깔끔하게 연그레이로 이제 기본 실크 도배를 했고요. 샤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샤시가? 아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집이 약간 필름지 작업을 좀 많이 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10년 차 넘은 아파트다 보니까 체리 색깔로 다 이게 돼 있던 거야. 그러니까, 뭔가 다 이렇게 도배하고 해도 안 어울려. 그래서 이제 필름 작업할 때 여기도 같이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필름 작업을 여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 바깥에까지는 제가 못했어요. 왜냐면 바깥에는 작업하기도 돈이 추가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좀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바깥에는 못했고 그래서 오리지널 옛날 샤시의 색깔이고 얘는 화이트로 필름 작업을 한 거죠. 여기가 지금 저 화장대하고 드레스룸 쪽인데, 자, 여기 이제 화장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자들 이렇게 있죠. 네, 있고요. 삼면경이라고.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서랍장도 있고. 여기도 지금 다 필름을 한 건가요? 네네. 거울은 이제 그대로 있는 걸 사용을 했고 이렇게 바닥면이라든지 보이는 쪽은 다 기존에 다 원러 색깔 그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다 필름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진짜 훨씬 이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컬러도 좀 맞춰지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어두운 색깔보다 뭐 이런 부분이고 여기도 이제 붙박이장 똑같아요. 드레스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네, 거구나. 그래서 꽤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웬만한 옷장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지금 이제 여기 안방에 화장실 여기 역시도 이제 문을 갖다 이제 필름 작업해가지고 정말 맞아요. 필름의 집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엄청 먹었어.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너무 괜찮게 나왔는데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면 맞아요. 샤라라라요. 완전 그냥 깨끗한데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이걸 공사했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약간 느낌이 좀 다른 거는 여기 있는 벽 타일하고 여기 있는 벽 타일이 좀 다르다? 와, 역시 전문가는 다르긴 다루는구나. 사람들 다 모르던데.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 원래 있던 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색깔이 이제 지적하신 대로 좀 틀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실 덧방을 한 거예요. 거기만 덧방하신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겨울과 여름 이런 수축 작용을 하면서 타일이 갈라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거기는 타일 아예 철거를 하고? 그죠? 그래서 그냥 요 면만 전체적으로 갈았죠. 이 정도 30만 원 정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로 저희가 이제 비데도 제가 사다가 직접 달았죠.
아, 직접 다 주세요? 네. 여기 공용 욕실도 사실은 크게 공사를 한 거는 없어요. 왜냐면 기존 것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저기 했냐면 세면기가 엄청 커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7만 원이니까 8만 원 주고 해서 얘를 교체를 했고 변기도 교체를 했어요. 약간 찝찝함 그런 것도 있고 좀 누리끼리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세면기하고 변기는 제가 따로 쿠팡에서 시켜가지고 업자만 송고해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부착을 한 거예요. 전형적인 반셀프 인테리어의 네. 표본. 그 다음에 이런 욕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오래 교체를 하면 돈이 많이 되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가 물을 쓰니까 가에 이제 곰팡이가 슬잖아요. 그래서 한번 닦아보고 괜찮으면 이용을 하지만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곰팡이 제거한 이후에 실리콘을 싹 쌌더니 깨끗한 형태가 이제 처리가 됐죠. 여기서 또 하나의 큰 팁은 사실은 얘기를 할까 말까 하는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만 하세요. 원래 이제 이게 거울 그 장이잖아요. 거울장. 이거를 갖다 제가 견적을 물어보니까 110만 원 정도 11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110, 120을 이게 장이 있으니까. 크게 크기가. 있으니까. 사실상 이게 안에는 멀쩡하거든요. 근데 이게 거울이다 보니까 오래 물 사용을 하다 보면 이 밑에가 조금 녹이 슬어요. 그래서 깨끗한데요? 사실 이거는 필름 작업을 여기도 필름을 네, 거울 필름. 거울 필름을 필름 작업 3만 원에 그냥 다 해결을 한 거예요. 3만 원? 그러니까 110만 원 들 걸 3만 원 해결을 했는데 약간의 이제 미안하고 좀 불안한 게 혹시 얘가 필름이 아무래도 자주 이제 열고 닫고 하다 보면 얘가 까질 수 있어서 근데 제가 얘를 또 마무리 안 까지게 하는 그런 필름이 또 나왔더라고. 오. 마무리 해주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주문을 해서 제가 며칠 있다가 이게 시공을 할 예정이에요. 그거를 요 끝마무리에만 이렇게 붙여주면 안 까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매수자한테 이미 얘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제가 시공을 할 생각입니다.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꿔줄 마감재, 바로 장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판은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디자인을 제공해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바닥재죠. 그런데 장판을 고를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시공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알아보시죠. You build. 먼저 장판이 무엇일까요? 장판은 주로 PVC, 무늬모, 고무 등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지는 바닥재들이 있는데 장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PVC 장판을 많이 지칭하죠. PVC 장판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장판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물에 강해서 주거 공간의 다양한 곳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다양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선택이 가능합니다. PVC 장판은 특히 시트형과 타일형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시트형은 넓은 공간에 적합하고 타일형은 디자인을 좀 자유롭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PD님이 살고 있는 바닥은 뭐예요? 강마루. 강마루. 일반적으로 강마루 좀 제일 많이 쓰긴 한데 장판 같은 경우에도 워낙 요새는 퀄리티가 좋아서 장판 많이 쓰시는 분들 많거든요. 혹시 옛날에 장판에도 살아보셨어요? 엄청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막 장판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장판이 가장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마루, 그 다음에 마루 중에서도 강마루, 원목마루,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뭐 타일을 깔기도 하고. 근데 저는 요새 있잖아요. 진짜 두껍고 고급스러운 장판 있잖아요. 가격대가 거의 뭐 마루랑 비슷하거나 마루보다도 높은 제품들도 있어요. 장판도 장판 나름이다. 막 그런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장판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점부터 보시죠. 첫째, 설치가 정말 간편합니다. 셀프로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 내구성이 뛰어나고 방수 기능이 있어서 주방이나 화장실에도 적합하죠. 물론 화장실 자체에 깔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화장실과 인접해 있는 곳에 깔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셋째, 다양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요. 나무, 돌, 패브릭 등의 다양한 질감을 모방해서 패턴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일부 장판은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소음 차단 성능이 강화된 장판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다섯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장판이 유용합니다. 긁힘에 강한 소재로 제작된 제품도 있어 반려동물이 있는 집이라면 고려해볼 만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판에는 단점도 많죠. 특히 저가 장판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거나 변색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가 장판이라고 하면 가격이 낮고
두께가 2mm 미만의 얇은 내구성이 떨어지는 제품을 말하는데요. 이런 장판은 오래 사용할 계획이 없는 임시 공간이나 예산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구성과 기능성 면에서는 고급 제품에 비해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하시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장판을 시공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먼저 시공할 바닥이 평활도가 유지가 되고 깨끗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먼지나 이물질들이 있으면 장판이 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습기 관리가 중요한데요. 바닥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후에는 바로 무거운 가구로 옮기지 말고 24시간 정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장판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장판은 품질과 두께 따라 가격이 다양한데요. 먼저 저가형 장판은 주로 두께가 얇고 내구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을 의미하는데 한 평당 약 15,000원에서 25,000원 정도로 임시 거주 공간이나 예산이 제한된 경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구평 장판. 중구평 장판은 두께가 2mm 이상으로 내구성과 디자인이 적절히 조화된 제품인데요. 한 평당 약 3만원에서 5만원 사이의 가격대로 주거 공간에 가장 많이 선택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급형 장판은 두께가 4.5mm 이상으로 층간소음 차단 기능이 강화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한 평당 6만원 이상이며 장기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주거 공간이나 또는 상업 공간에 적합하게 많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특히 층간소음에 강한 제품으로는 LX 하우시스의 지하 소리잠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실제로 강마루보다 층간소음 차단 효과가 뛰어나며 발바닥에 안정감을 준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후기가 많은 제품이니까 참고하셔서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층간소음에 강한 제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정말 효과가 있어요? 이게요. 장판도 장판 나름이긴 한데 확실히 두께가 두꺼운 제품 같은 경우는 소음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약간 이게 매트 같은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100% 이게 우리 층간소음 잡을 수 있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 있었어요. 기존에 살고 계시다가 보관 이사를 하시고 인테리어를 다시 하신 분이 있는데 그때 바닥을 할 때 소리잠으로 해서 6.5T 제품을 썼거든요. 그런데 밑에 집에서 그 공사를 하기 전에는 시끄럽다는 컴플레인이 좀 들어왔는데 그 공사하고 난 다음에 거의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판 하나 바꾼다고 해서 엄청나게 크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를 해보고 그리고 보행 습관도 좀 바꿔보고 아래 윗집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좀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